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광주초선 박균택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이들은 호남 민심을 충분히 반영해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AI 인프라 예산을 정부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는 각각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와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차출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일종 국힘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승리해 국가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홈에서 가진 SSG 랜더스와의 2차전에서 불방망이를 선보이며 대승했습니다. 김도영의 복귀는 당초 예상보다 일주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 광주의 초선 의원인 박균택 의원과 정준호 의원이 합류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 예비 후보의 경선과 본선 승리는 물론 호남의 민심을 캠프에 충분히 반영하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 캠프가 지난 주말 본부장단 추가 인선에 5명 의원들의 합류를 발표했습니다. 1차 인선에서는 광주 전남 의원들이 본부장단에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2차에서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이 법률지원단장으로 합류했습니다. 광주 고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역임한 박 의원은 정치 입문 첫걸음부터 이 전 대표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대장동 재판 등에서 변론을 맡으며 이른바 이재명 호위무사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예비 후보가 대표직을 사퇴한 뒤 당의 법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경선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낙후되어 있는 또 개발이 지연되어 있는 그 호남의 어떤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큰 좀 도움이 될 걸로 개인적인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갑 지역구의 정준호 의원도 법률지원단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변호사 출신의 정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뒤 민주당 원내 부대표 등으로 활동해왔습니다. 법률지원단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호남 의원들이 이제 전진 배치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의원은 법률지원단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호남 지역 여론을 캠프에 전달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들의 대권 행보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광주 전남과 관련된 공약이 얼마만큼 충실히 반영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고 정부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AI 인프라 유치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초거대 AI 컴퓨팅 센터의 광주 유치를, 전남도는 솔라시도 AI 슈퍼클러스터 허브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AI 반도체 설계 기업 퓨리오사 AI를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것을 환영하며 광주의 AI 산업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광주 국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실증을 거쳤고 고도화를 위한 실증을 광주에서 이어가기 위해 최근 업무 협약을 맺은 기업입니다. 강 시장은 AI 산업에서는 속도와 집적화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AI 컴퓨팅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 운영 경험이 있는 광주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장 필수 추경에도 AI 실증을 위한 670억 원과 최신 GPU 구매 예산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실증을 위한 670억 추경 편성 요구와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광주 유치 등에 총력 매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유치하기로 한 3기가와트급 AI 슈퍼클러스터 허브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전력과 부지, 냉각 여건 등 AI 인프라 구축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감히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우리가 이것을 끌어오면은 결국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에 10배, 20배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추경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AI 인프라 패권을 둘러싼 지자체들의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지리산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지리산 성삼재 등에 2cm의 눈이 쌓인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전남 동부 내륙에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담양 2도, 순천 3도, 광주 5도, 목포 7도 등 2도에서 7도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무안 13도, 광주와 여수 15도 등 12도에서 17도의 분포로 평년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진 뒤 낮부터 서서히 풀리겠습니다. 광주시가 이번 주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무안공항 재개항 관련 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등 재개항 시점이 불투명하다며 당초 정부의 무안공항 재개항 계획을 검토한 뒤 제출하려던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를 이번 주 중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남권 관문공항을 조성하기 위한 민군공항 통합 이전 문제도 전남도와 함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 조기 대선 차출론과 맞물려 발언의 진위를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한덕수 대선 차출론 이슈를 처음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이끌고 있는 삼선 성일종 의원과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유재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바로 성일종 의원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출마를 하시겠다는 건지 총리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는 건지 약간 중의적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한덕수 총리는 네. 늘 공적인 삶을 사신 분이에요. 이 국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특히 이 세계적인 통상 문제에서부터 외교, 안보,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인 거로 봤었을 때 한 총리께서는 정말 지금 국가가 어려우니까 큰 틀에서 결심을 하신 말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한덕수 대행께서는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한덕수 총리 출마 명분, 대의 이런 거 설명하는 글을 쭉 올리셨는데 역사적 소임 이런 표현도 나오고 단도직입적으로 왜 한덕수 총리가 나와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국가의 대교조를 할 시간입니다. 네. 특히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이 통상의 문제, 경제 이 돌파에 대한 문제, 네. 외교 안보에 대한 문제, 이게 미중의 패권의 시대가 와 있잖아요. 네. 이런 것을 돌파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전번에 통화했었을 때 출마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까?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IMF를 이렇게 네. 잘 넘기셨는데 지금 이런 통상의 문제, 경제의 문제, 또 세계 정세 변화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네. 한덕수 총리만큼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맡아서 IMF 극복하는 데 역할했고 경제수석도 하면서 예. IMF도 극복을 했죠. 노무현 정부 때도 경제부총리 하셨던가요? 그랬던 것 또 같은데. 총리도 하셨습니다. 아, 총리까지 예, 노무현 그렇습니다. 정부 예. 때도.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대사에서 인맥은 확실히 탄탄할 것 같네요. 그쪽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의 경제 관료라든가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또 트럼프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의 측근들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영어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뷰티풀 잉글리시 이렇게 썼잖아요. 그만큼 네. 상대의 마음을 읽고 또 그 언어로 설득할 수 있는 정말 아주 극소수의 몇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센티지로 하면은 대선 출마할 확률 몇 퍼센트 정도 보시나요? 굉장히 고민하고 계신 걸 저는 알고 있고 네. 고민이 시간이 끝나면 제가 봤을 때는 출마하시는데 결심 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90% 이상 넘는다고 봐야죠. 90% 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면은 뭐 지금 교감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한덕수 총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형식이 어떻게 되더라도 범우파 단일화 후보로 선출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선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세론 이재명 전 대표의 상대가 될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내 경제의 어려움, 네. 세계의 파고를 넘어야 되는 미중 패권, 그리고 통상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동서화합이라고 하는 이 꼭 넘어야 될 국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전주에서 출생을 하셔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기에서 다니셨어요.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한덕수 총리만한 분은 안 계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개인적 능력에다가 호남 출신 보수 우파 후보라는 프리미엄이 더해지면은 이재명 대표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생산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호남도 박수를 치지 않겠습니까? 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개혁적 마인드가 늘 호남엔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우파 진영이 봤었을 때 이런 동서에 화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덕수 총리가 정말 출마를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모셔서 뒷얘기 같은 것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해 광주 전남의 상장기업 32곳 중 17곳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 상장기업 32곳의 매출액은 101조 3,765억 원으로 전년보다 6.28% 증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 7,844억 원, 순이익은 1조 2,151억 원으로 32개사 중 17개사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맞아 오는 18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기관별로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를 여는 한편 청사 주변에 노란 바람개비를 설치해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추모 기간엔 추모 리본 배지 달기와 세월호 사이버 추모관 메시지 남기기, 세월호 동영상 교육자료 송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전남 지역의 교직원 관사 중 30% 이상이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의 교직원 관사 현황에 따르면 도내 학교 인근에 1991개 동 5,161세대가 살 수 있는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20년 미만 된 관사는 54.2%, 30년 이상 된 관사는 30.7%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관사 개보수 비용으로 600억 원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SG 랜더스와 맞붙은 어제 경기는 모처럼 불방망이가 나와 팬들을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올 시즌 들어 처음으로 선발진 모두 안타를 기록했고 김우중 홈런포도 연달아 터졌습니다.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김도영 선수의 복귀는 더 늦어지게 됐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연패 뒤 바쁘게 된 SSG 랜더스와의 시즌 두 번째 경기. 2대2로 팽팽하게 맞서던 5회 말 2사 3루. 타석에 들어선 오선우가 문승원의 초구 투심을 받아쳐 중앙 담장을 넘깁니다. 올 시즌 첫 콜업 경기에서 무려 579일 만에 때려낸 오선우의 홈런입니다. 승부가 들어오면 피하는 생각 절대 안 하고 승부를 바로 보려고 하는 스타일의 성향의 타자라 앞으로 그냥 피하지 않고 그냥 부딪히겠습니다. 오선우의 투런포로 4대2로 앞서가던 기아는 교체된 투수 송영진을 상대로 모처럼 불방망이를 뽐냈습니다. 최영우와 나성범, 김규성이 멀티히트를 기록했고 김태군도 오랜만에 장타를 기록하는 등 선발진 모두 짜릿한 방망이 맛을 봤습니다. 특히 위즈덤은 2회 투런포에 이어 7회 솔로포까지 3타점을 뽑아내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17경기 홈런 7개로 홈런 단독 1위로 올라섰습니다. Yeah, I felt great. It was nice to come away with a win. Adam threw great. Our defense played incredible, and we put up a lot of hits. So it was a fun game all around. 타선의 확실한 지원을 받은 선발 올러도 올 시즌 가장 긴 7이닝을 소화하며 단 2실점을 기록. 팀의 11대5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랜만에 타이거즈다운 경기력을 뽐낸 기아지만 완전체 전력까진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김선빈은 다행히 이번 주 퓨처스리그에서 경기력을 회복할 예정이지만 김도영은 부상 부위가 완벽하게 호전되지 않아 일주일 뒤 다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 주민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대리하면서 배상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는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 군공항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8천여만 원을 원고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A 변호사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피해 주민 65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승진한 한국농어촌공사 전현직 직원들의 공사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임금 상승분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농어촌공사가 전현직 직원 27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급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을 깨고 농어촌공사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